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의 형질은 어떻게 유전될까? 라고 하는 주제로 수업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미 가계도 분석을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요. 이 가계도를 활용해서 다양한 형질들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떻게 이걸 분석하는지를 보시고 그 방법들을 익혀두셨다가 다른 가계도를 좀 여러 개 분석을 해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사람의 형질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완두콩의 경우에는 씨 모양, 씨 색깔, 꼬투리의 모양 이런 것들이 형질이었죠. 인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질이 있는데 혀말기 이것들이 형질입니다. 혀를 말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말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눈꺼풀, 쌍꺼풀이거나 외꺼풀, 귓불, 분리형이거나 부착형, 이마, V, 일자형, 엄지가 굽는 엄지가 있고요. 굽지 않는 엄지가 있어요. 보조개는 있거나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는 어떤 형질이 됩니다. 이런 형질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염색체 46개죠. 1번 염색체. 근데 이제 이것이 상종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고 하나 아빠한테서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두 개가 한 쌍을 이룹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총 몇 쌍이 있나요? 23번. 그러니까 성염색체. 이거는 이제 성염색체이기 때문에 XX이거나 또는 XY이거나. 그래서 22번까지 여기서 1번부터 22번 쌍, 그러니까 총 개수로 치면 44개가 이제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 23번 얘가 이제 성염색체, 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염색체에 보면은 그 염색체의 각 위치, 어떤 위치가요, 그 어떤 코딩하고 있는 형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위치에 혀말기에 대해서 코딩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엄마는 이제 혀말기에 대해서 혀말기가 가능하다라는 대립 유전자를 줄 수 있고요. 아빠의 경우에는 혀말기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대립 유전자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럼 나는 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의 어떤 조합을 가지고 나의 혀말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혀말기가 우성이냐 열성이냐에 따라서 내가 혀말기가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한 쌍의 대립 유전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꺼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요 위치가 눈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하는 위치다. 그럼 이제 여기와 이게 한 쌍, 그러니까 두 개의 대립 유전자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 그죠? 쌍꺼풀 써 있는 순종도 있을 거고요. 쌍꺼풀, 외꺼풀 잡종인 경우도 있을 거고요. 외꺼풀 잡종인 순종인 경우도 있겠죠. 그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 혀말기, 눈꺼풀, 보조개까지 얘들은요, 전부 다 상염색체에 존재해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상염색체에 존재하면요. 상염색체가 뭐예요?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남녀 공통으로 들어있는 염색체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유전 형질들은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빈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남자는 뭐 혀말기가 가능한 사람이 많다거나 여자는 뭐 불가능한 사람이 많다거나 이런 성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혀말기와 성별은 관계가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ABO식 혈액형, 얘도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A형이 남자에게 맞나요? 또는 뭐 B형이 여자에게 맞나요? 그런 것은 성립하지 않죠. ABO식 혈액형의 분포와 성별은 관계가 없습니다.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가 없는 것은 이것이 상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일반적인 멘델 원리로 그대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혀말기 가계도를 한번 그러면 분석을 해보면서 이 상염색체 유전이 어떻게 분석이 됐는지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어떤 가족의 혀말기 형질을 조사해서 나타낸 가계도입니다. 일단 가계도를 보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파악부터 하라고 했어요. 여자, 남자, 그죠? 엄마, 아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8번이다 라고 합시다. 5번은 나한테 어떤 사람인가요? 네, 이 사람은 나의 아빠의 누나입니다. 고모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이것을 가계도로 분석하는 것은 이 혀말기 형질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혀말기가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혀말기가 되는 사람은 하늘색으로 칠했고, 혀말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노란색으로 칠했고요. 얘들은 뭐 성별에 관계가 없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칠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뭘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우성일까 또는
열성일까?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혐알기는 오성인가요? 혈성인가요?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가정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할 것 같아요. 혐알기가 가능하다. 이것이 열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성의 특성인데요. 열성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름진환두 기억나죠? 주름진환두 얘들이 이제 사실 열성 순종입니다. 주름진 게 둥근 것보단 열성이기 때문에 주름진 것이 표현형으로 드러나려면 순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결혼해서 이제 낳은 자식을 살펴보면 어때요? 얘들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오로지 스몰알, 주름진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낳는 족족 전부 다 어때요? 열성 자손을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성의 부모가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은 100% 열성이어야 되는 거죠. 혐알기가 열성이라면 이 사람들은 이제 혐알기가 가능한 사람들인데요. 열성이라면 어때요? 다 똑같이 혐알기가 가능한 자손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부와는 다른 혐알기가 불가능한 애가 나왔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건가요? 이것은 혐알기는 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성인 거예요. 우성이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우리 멘델의 경우에 잡종 1세대를 생각해 보죠. 이걸 이제 자가수분했던 경우를 생각할 건데요. 얘는 이제 우성으로 표현형 되죠. 그죠? 물론 이제 잡종이긴 한데요. 어쨌든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둥급니다. 우성 표현형을 가진 애들이요. 그럴 때 어때요? 어쨌든 3대 1이나마 어때요? 둥근형과 주름진애가 나타났어요. 주름진애가 그러니까 열성 표현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가 이제 우성이라면 열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들은 혐알기가 가능한 형질은 우성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혐알기가 가능한 부모에게서 어때요? 혐알기가 불가능한 자손이 나왔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성이구나. 혐알기가 우성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표현을 써보죠. 얘는 우성이고요. 얘는 열성이다. 자,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은 뭔가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유전자형을 쓰셔야 되는데 유전자형을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확실한 애부터 쓰셔야 돼요. 확실한 케이스를 찾아서 쓰셔야 되는데 확실한 케이스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열성 표현형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성 표현형부터 찾아서 쓰시는 거예요. 일단은 유전자형 쓰려면 알파벳을 좀 해줘야겠네요. 기호를. 뭘로 할까요? 여기 지금 보니까 우성을 A, 라지 A, 열성을 스몰 A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혐알기가 가능한 이 사람들이 라지 A, 요 혐알기 불가능 요 스몰 A겠죠? 그럼 여기다가 혐알기가 불가능한 사람, 얘들의 유전자형이 확실한 거죠. 열성이니까요. 이렇게 확실한 애들부터 씁니다. 자, 그런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확실한 케이스에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주변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주변 사람이라 함은 예를 들어 이제 결혼한 나의 부인이 아닙니다. 나의 부인은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내가 알 수가 없고요. 또 형제, 얘의 형제죠. 이런 형제는 사실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부모를 한번 거쳐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여기서 확실한 케이스의 주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나 또는 자신의 자손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이제 주고받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6번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1번하고 2번이에요. 왜냐하면 이 스몰 a와 스몰 a는 각각 엄마와 아빠한테서 온 거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전부 다 스몰 a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엄마 아빠는요. 보여지기로는 혐알기가 가능한 우성 표현형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잡종이었던 거죠. 잡종이었지만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혐알기가 가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추정이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4번을 안다면 7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쨌든 자손에게 열성 유전자만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겉으로 이 사람은 드러나기로는 우성 표현형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알 수 있으니 뭘 알 수 있어요? 내 자손도 알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 얘는 얘한테 무조건 스몰 a만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얘는 어쨌든 드러나기로는
우성 표현형, 혐알기가 가능한 형질을 보이고 있으니 7번에게서는 아마도 라지 A를 받았겠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하고 5번 어떤가요? 얘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받아서 순종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받아서 잡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3번도 마찬가지예요. A는 7번이 받은 이 스몰 a는 분명히 4번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 라지 A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은 3번과 5번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케이스, 열성 표현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인을 찾고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도 찾아내셔야 돼요. 알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를.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이게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지난 시간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예측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 가계도를 조사하는 이유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동생이 태어난다. 8번에 동생이 태어난다. 그럼 혐알기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이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건강하고 관계가 없는 그냥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형질입니다. 혐알기를 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우리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다. 그럼 조금 이제 우리가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혐알기가 가능한 확률을 한번 예측을 해보자는 거죠. 앞으로의 아이가 그 형질을 가질 확률을.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멘델이 사용한 퍼네트 사각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8의 동생이 태어난다는 얘기는 부모는 6번도 하고 7번이죠. 6번이란 애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어느 가지가 있나요? 얘는 스몰 a, 스몰 a. 7번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이제 자손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교배해주면 라지 a, 스몰 a. 이렇게 교배해주면 라지 a, 스몰 a. 이렇게 교배해주면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6번하고 7번의 새로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은 라지 A 스몰 a거나 스몰 a 스몰 a인 것이 1대1이고요. 이것은 어떤 확률이에요? 혐알기가 돼요. 얘는 혐알기가 안 돼요. 혐알기가 가능한 아이가 1대1. 그러니까 몇 분의 1? 2분의 전체가 2인데 그 중에 1. 또는 뭐라고 하면 돼요? 이것은 100%로 하면은 50%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50%입니다. 라고 해줄 수가 있죠. 어려운 문제를 하나 더 내볼까요? 4번 문제가 있다. 8의 동생이 태어났는데 혐알기가 가능한 남동생. 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여기서 구했어요. 혐알기가 가능한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남자여야 돼요. 우리가 남자이거나 여자일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그 경우에는 4분의 1, 즉 25%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굳이 이제 어렵다면 이제 남자 여자로 조금 이제 사람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만큼 사실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ABO식 혈액형이에요. 이것도 한번 좀 볼까요? 자, 얘도 상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성별의 관계가 없이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가 없고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엄마한테 온 아빠한테 온 상염색체, 상동염색체의 특정 위치에 ABO식 혈액형이 여기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 쌍이라고 하는 건 두 개죠. 두 개의 대립 유전자의 조합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돼요. 이것까지는 혐알기랑 같았는데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ABO식 혈액형은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였잖아요. 아까는. 그죠? 혐알기가 가능하거나 안 하거나. 완두는 콩이 주름지거나 둥글지거나. 그죠? 그런데 이 경우는 혈액형은 A를 갖거나 B를 갖거나 O를 갖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우열 관계가 확실하지가 않게 되겠죠. 그죠? 혐알기가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우성, 하나는 열성이었을 텐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우열 관계가 존재하느냐 라면 O형이 열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A와 B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에 이 한 쌍의 대리 유전자 위치에 하나는 A가 오고 하나는 O가 온다. 그러면 A형일 겁니다. 왜냐하면 O가 열성이라 드러나지 않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B가 오고 여기가 O가 이렇게 조합이 된다. 그럼 B형일 겁니다. 그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는 A, 하나는 B다.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둘 다 드러납니다. 우열이 없거든요. 그래서 AB형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가 또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O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O형은 열성이니까요. 당연히 순종이어야만 드러나겠죠. 그래서 O형일 때 나타나죠. 그래서 표현형이 4가지고요. 유전자형이 6가지나 되는 그런 독특한 유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ABO식 혈액형입니다. 똑같은 가족인 것 같아요. 아까 그 가족이에요. 그 가족에게 일단 부모님, 엄마, 아빠 파악했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A형인지 B형인지 전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형이세요? 무슨 형이세요? 다 물어가고 조사했어요. 혈액형 조사했고, 세 번째 뭐 해야 되나요? 우열관계. 우열관계 이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뭐 해요? 유전자형을 쓰셔야 되는데 유전자형은 확실한 것부터 쓰는 거죠. 여기서 확실한 건 누구예요? 열성, 그러니까 O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확실한 건 누구냐면 AB형입니다. 왜냐하면 A와 B는 우성, 열성이 없기 때문에 A, B를 가지면 그대로 AB형으로 드러나죠. 자, 그래서 확실한 걸 씁시다. 얘예요. 얘가 확실하고, 얘가 확실하고, 얘가 확실하네요. 자, 그런 다음에 확실한 것의 주변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것의 주변인이라 하면 자손, 부모 자식 관계예요. 자, 그래서 얘부터 할까요? 얘 같은 경우에 얘는 어때요? 얘가 무조건 O형을 줬을 거니까요. 그리고 얘가 실제로 A형으로 드러나는 것은 3번 엄마한테서 A를 받았기 때문인 거죠. 얘도요. 얘가 아마도 B를 줘서 B형일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 받았을 거예요? O형을 받았겠죠. 얘도 확인해 볼까요? 얘부터 했었어야 했는데 순서대로 합시다. 자, 얘가 O형이니까요. O형이었고, 그리고 이 O는 얘한테서 하나 받고, 하나는 얘한테서 받았으니까 얘도 B5형이었던 거죠. 그죠? 얘도 이제 알 수가 있죠. 얘를 알게 됐으니까 이 위로 올라가면 얘는 아마도 이 B는 이렇게 받았을 것이고, 요 O는 얘한테 받았겠죠. 그래서 B5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죠. 얘는 아마도 얘한테서 O형을 받고, 얘한테서 A형을 받아서 A호형. 표현형을 A형 이렇게 드러난 거죠.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자, 그런 다음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기서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보시죠. 가족 구성원들의 AB형 혈액형 썼습니다. 자, 그리고 예측을 할 건데 이 6과 7번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의 가능성을 보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해요? 이때 퍼네트 사각형이 유용합니다.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그죠? 그러면 이제 교배를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요. 얘가 만들 수 있는 혈액형 종류. 표현형이라면 표현형으로 치면 어떤 종류가 나올 수 있나요? AB이거나 A이거나 또는 B이거나 또는 O형이 다 나오네요. 그죠? 유전자형이라면 저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AB, AO, BO, OO. 조금 더 얘보단 자세하게 써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 다음 8의 동생이 태어났어요. 여기 동생이 하나 또 있습니다. 6번, 7번이 하나 아이를 또 낳았어요. 자, 그랬을 때 3과 3이라고 하는 것은 AB형입니다. AB형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어쨌든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 전체 4가지 중에서 AB형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4분의 1 확률이 나오겠죠. 이것은 퍼센트로 치면 20%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건 4번 문제를 하나 말 들어볼까요?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여기서도 3과 같은 혈액형을 갖는 딸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25%는 4분의 1은 맞는데 여기에다가 뭐 해야 돼요? 얘가 하필이면 딸.
얘가 하필이면 아들. 이걸 해야 되니까요. 아들, 딸은 아들이거나 딸이겠죠. 2분의 1. 그래서 8분의 1, 즉 1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인데요. 정록생맹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얘는 앞서 배웠던 혈액형과는 좀 다른데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붉은색과 초록색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눈의 이상은 일반적으로 정록생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형질은요, 좀 다르게 유전자가, 이게 있네요. 성염 색채에 있어요. 그리고 X형 색채에 있습니다. 성염 색채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X 또는 Y에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 성에 따라 나타나는 빈도가 달라집니다. 보세요. 정록생명의 경우에는 X형 색채 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상염 색채에 있는 경우들은 뭐 A니 B니 뭐 이렇게 쓰는데 얘는 어차피 X 위에 있기 때문에 정록생명 X형 색채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X 다시 또는 X 프라임이라고 쓰고요. X형 색채가 그 유전자를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아무것도 표시 안 한 X 이렇게 씁니다. 정록생명은 특별히 열성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 그것 때문에 남녀 빈도가 달라집니다. 자, 여자의 경우, 남자의 경우, 남자부터 할까요? 남자가 만약에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얘는 100% 그냥 정록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X형 색을 한 개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남자가 정록생명 유전자를 안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정록생명이 아닌 겁니다. 그죠? 여자는 좀 복잡해지는데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X거든요. 그래서 염색체를, 정록생명 유전자를 둘 다 가져야만 정록생명이 되고요. 만약에 한 개만 갖는다. 이러면 정록생명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은 나의 아들 또는 딸에게 이 정록생명 유전자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보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안 가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정록생명이 아닌 거죠. 딱 봐도 어때요? 여자의 경우는 정록생명이 될 확률이 3분의 1인데 그죠? 남자의 경우는 일단 유전자가 있기만 하면 무조건 유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있어도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있는데 얘는 정록생명을 가지면 바로 정록생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도가 성염색체에 의한 성에 따라 남녀에 따라서 남자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성유전이라고 합니다. 정록생명처럼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서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다르다 이거죠. 그런 예시가 또 하나 있는데요. Y 염색체에 있는 그런 독특한 유전 형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속털 과다증이고요. 이것은 Y 위에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Y 염색체는 여자는 아예 없고요. Y에 있는 남자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X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정록생맹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반성유전,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다른 거예요. 이것도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요? 정록생명 가계도입니다. 자, 일단 정록생명 형질을 조사했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가계도 파악. 이 사람이 나다. 이 사람은 누군가요? 네, 엄마의 오빠네요. 외삼촌, 그렇죠?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록생명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찾아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록생명인 사람, 아닌 사람 찾아서 색깔을 다르게 써요. 그래서 정록생명 아닌 사람은 하늘색, 정록생명인 사람은 초록색. 그런 다음에 뭐예요? 네, 무열성을 따져야 됩니다. 우성 또는 열성. 물론 이제 알고 있어요. 아까 지금 정록생명 열성이다라는 말 알고 있었지만 모른다고 생각해보죠. 왜 열성일까요? 네, 뭘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열성이라고 따지면 이 정상 사람들을 열성이라고 따지면 열성의 자손은
열성이어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모든 자손이 다 하늘색이어야 되는데 다른 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을 보니까 얘는 이 하늘색이 우성이고 정록생명이 열성이다 라는 것들이 보여지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확실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유전자형을 따질 때, 자, 확실한 사람 누군가요? 당연히 열성들이죠. 정록생명으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예요. 얘가 정록생명이 나타나려면 정록생명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열성 순종이어야 되고요. 남자의 경우는 어차피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록생명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드러날 거고요. 얘도 확실한 애들이죠. 그리고 얘도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실한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요. 생명이 아닌 남자예요. 왜냐면 생명이 아니란 얘기는 정록생명 안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확실합니다. 잠깐 이런 쓸데없는 걸 지울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찾아내는데 확실한 사람의 주변 사람, 그러니까 부모 자식을 보란 얘기였죠. 자, 그래서 얘의 부모, 엄마를 보면 이 Y는 아빠한테 온 겁니다. 아빠라고 하는 사람은 자손의 성을 결정한 사람이에요. 아들이잖아요. 아빠가 Y를 줘서 아들인 거고요. 딸이잖아요. 아빠가 X를 줘서 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가 아마 여기서 왔을 거예요. 엄마는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이제 생명이 아닌데 지금 보시니까 생명 유전을 갖고는 있었네요. 이런 사람 보인자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알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기 있죠. 이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딸과 아들에게 전부 다 X 다시, 그러니까 생명 유전자를 줬을 거고요. 아빠는 정상 유전자를 줬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가는 딸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X를 줬을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생명이 아니니까 이렇게 갖게 됐겠죠. 자, 일단 1번 정록생명 형질은 열성입니다. 왜냐면 정록생명이 아닌 사람 부모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정록생명 자손이 나왔으니까요. 요 가족이었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했고요. 세 번째, 이제 예측입니다. 이 사람이 정상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죠. 얘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데,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결합을 시켜주면 이 중에서 이 4명 가능수가 나오는데 정록생명이 아들, 얘는 누군가요? 얘는 딸. 요거는 아들인데 정록생명 아니고요. 요는 얘기네요. 전체 4분의 1의 확률이 됩니다. 문제를 이제 좀 바꿔주시면 아들이 정록생명 확률, 이것도 문제는 좀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보통 한 임신 17주가 넘어가면 이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아들인 건 알겠어요. 이미 아는데 걔가 정록생명인 확률,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들인 게 이미 확실하니까요. 딸은 지워버려요. 딸은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아들이, 이게 전체가 아들인 거예요. 아들 중에 정록생명 확률은 어때요? 2분의 1이네요. 이건 좀 생각을 해주셔야겠네요. 그래서 4번 문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분석을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렇게 알려진 것들, 정록생명이다, 혐알기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상염색체니 성염색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모르는 염색체, 모르는 유전병,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확실한 성염색체 유전, 상염색체 유전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혐알기 유전 형질은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없다. ABOC 혈은 독특했죠. 대립 유전자가 3개, A, B, O. 이것이
두 개, 그러니까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조합해서 만들어진다. 성에 따라 유전 형질이 빈도가 달라지는 형질을 우리가 반성 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주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의 문제를 잘 풀어보시고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